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은행들이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잡은 물고기한테 먹이를 주는 거죠. 자, 근데 그 잡힌 물고기들의 반란이 시작됐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2024년 미래를 바꾸는 하나가 되세요. 자, 어려운 부동산 공부,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 한 권으로 끝내시고요. 부자가 되려면 청약에 미쳐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청약 통장으로 인생 점프하는 모든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1월 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인프라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비대면을 통해서 쉽게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됐어요. 자, 근데 이것이 도입되기 이전에 과연 이것이 흥행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먼저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고요. 또한 여전히 기준금리 3.5% 높은 금리 상태에서 이것이 활성화가 안 될 거라는 전망도 꽤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대환 신청 건수가 무려 9,271건, 전체 신청액은 1조 6천억 원, 평균 신청액은 1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단 9일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1조 6천억 원의 대환 신청이 접수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은행별 격차도 크게 나타났어요. 주담대 대환대출 희비교차 가장 많이 유치한 은행은 8,700억 원을 유치한 은행이고요. 가장 적게 유치한 은행은 6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 은행의 차이가 거의 15배가 나타난다는 거죠. 아니, 어떤 은행은 8,700억 원의 대환 신청 접수가 들어갔고 어떤 곳에는 겨우 600억이라고 이게 말이 돼?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제휴를 맺은 대출 비교 플랫폼 수와 최저금리 차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는 곳, 그리고 대출 비교 플랫폼에 들어간 곳은 좀 많이 유치됐을 가능성이에요. 제가 볼 때는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이 좀 유력해 보이고요. 그렇지 않은 곳, 우리는 자체적인 어플 통해서만 접수를 받겠다 이런 곳이 꽤 있거든요. 그런 곳은 신청건이 많이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최종 대출 신청 건수는 아직까지 많지 않아요. 아까 전체 신청 건수가 1조 6천억 원이나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1조 6천억 원 중에서 이게 대환이 완료된 건이 159억 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대환 신청 후 7일간의 심사가 별도로 이루어져요. 이 7일도 7영업일간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9일간의 집계이지 않습니까? 9일 동안에 7영업일의 심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159억 원밖에 안 됐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제 대환이 완료된 건수는 늘어날 겁니다. 자, 근데 대환 대출 신청건이 급증하면서 생긴 문제가 있어요. 한 기사 볼게요. 임영웅 티켓보다 어렵네. 주택담보대출 금리 환승 오픈런. 한 인터넷 은행은요 1분 만에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어디냐? 카카오뱅크예요. 여기 지금 최저금리 3.5% 잡고 있거든요. 비슷하게 K뱅크도 3.5%에 맞춘 것 같은데, 자, 얘네들은 1일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1일 어느 정도 대환 신청 접수하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 한도가 언제 소진된다? 아침 오후 9시 시작해서 1분 만에 소진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오픈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인터넷 은행들은요, 이 주담대 대환을 새로운 선장 동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 볼게요. 주택담보대출 대환 경쟁 이면에 숨은 담보대출 쟁탈전.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의 담보대출 비율은 60%대라고 합니다. 일부 은행은 60%가 넘어가요. 그만큼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크겠죠. 그런데 인터넷 은행의 담보대출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적어요. 왜? 그동안 인터넷은행은 신용대출 중심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담보대출 비율이 20에서 25%밖에 안 되네. 그러면은 담보대출이라는 건 솔직히 담보로 잡고 대출하다 보니까 안전한 대출이라는 인식이 있고 솔직히 장기적으로 고수익을 줄 수 있는 알짜 상품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늘리면 좋아요. 늘리면 좋았는데 그동안 늘린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 신규 대출을 좀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부가 야, 너네 가계부채를 늘리는 주범이다 해가지고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환 대출은 달라요. 왜? 기존의 대출을 받은 차주의 대출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시중은행이 50%대 있는 거를 우리 쪽으로 가져올 수 있겠구나. 그럼 이거는 가계부채 늘린 것과 아무 상관없이 오히려 우리가 싸게 금리를 줘서 대출을 가져오게 되면 차주들의 소비가 늘어났네. 정부가 오히려 우쭈쭈 해줄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은행들이 이번에 사활을 건 겁니다. 기준금리가 3.5%인데
대환금리가 3.5%잖아요. 옛날에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다만 5대 은행에 비해 신청은행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시중은행은요, 일단 대환 접수를 받으면 그 대환 접수 받은 건을 관할 지점으로 이전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영업점 대출 담당자가 처리를 해요. 근데 인터넷은행은 대환 접수를 받으면 본사에서 직접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신청건이 정해져 있더라. 아무래도 인원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5대 은행도요, 요즘 인터넷 은행 못지않게 금리를 많이 낮췄어요. 자, 하나은행이 홈페이지에 공시된 최저금리 봤더니 3.71%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보다 더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한은행 봤더니 금융채 5년물 금리, 5년물 적용 최저금리가요 3.47%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준금리가 3.5%가 되고 나서 5대 은행이 이렇게 낮은 금리를 제시한 건 저는 처음 봤어요. 자, 왜 낮췄겠습니까? 대환 플랫폼에서 경쟁을 하기 위한 거죠. 대환 경쟁이 이만큼 서민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탈하는 고객한테 금리 인하를 제한하는 시중은행까지 생긴 겁니다. 자, 일부 은행에서는 대환 대출을 통해 주담대를 다른 은행으로 옮겨가라는 차주를 대상으로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고지를 하거나 자체적인 금리 인하 방안을 제시하면서 대환을 방어하고 있다. 과거엔 상상도 못했는 일, 요즘 여러분들 인터넷 해지하려고 할 때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지금 시중은행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잡은 물고기들의 대반란에 은행들이 먹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정부도 예상보다 강한 흥행에 한도 증액을 고려 중입니다. 지금 은행들에 적용된 대출 한도가 연간 2조 원, 월 1,600원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지금 워낙 단기간에 몰려온 상태에서 이것을 막아버리면 이게 좀 반발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환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자금 이동이 많아지게 되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해서 일단 경계했던 것이 있고, 두 번째, 이것이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이 있을 것인가? 근데 솔직히 이게 대환이잖아요. 그렇게 설득력은 없거든요. 그래서 증액 카드는 언젠간 나올 거로 좀 예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아마 곧 한도 증액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져요. 자, 주택담보대출 대환이 늘어나면서 같이 급증한 민원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대환 시 주택 추가 매수 불가. 이게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 받은 자금 대출은요,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에요. 등기 후 3개월 이내에 받는 대출을 총칭합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대환을 하잖아요. 생활안정자금 형태로 대출이 진행되게 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여러분들이 등기치고 나서 3개월 이후에 받는 모든 담보대출을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분류하는데, 얘는 추가로 주택을 사면 안 된다는 규제가 있어요. 자, 이 약정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택을 산다, 기존에 받았던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되고요.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추가로 주택을 살 계획이 있다, 대환 받으시면 안 돼요. 자, 제2금융권도 이번에 주담대 대환 플랫폼에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정부가 25만 명에 대해서 신용사면에 들어가면서 신용점수 회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고금리로 대출받았다가 1금융권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여기에 온라인 대환 플랫폼이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대환금리는요, 2금융권이 절대 맞출 수 없는 수준입니다. 자, 이 카카오뱅크나 아니면 시중은행들이 왜 그렇게 낮은 공격적인 금리를 제시할 수 있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수시 입출금 파킹 통장에 있는 자금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뭐 4% 정도 되어야 자금 조달을 하지만, 그런 은행들은 워낙 이제 그냥 단순하게 보관식 현금이 많다 보니까 그런 파격적인 금리를 제시할 수 있더라. 그래서 경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2금융권의 위기가 더욱더 좀 심해질 거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아, 그리고 1월 31일부터 계획대로 전세대출 대환도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자, 얘는 169조 원 규모죠. 자, 기존 대출을 받고 나서 3개월 이후, 그리고 임대차 절반이 도래하기 전 일반적으로 2년 임대차 계약을 세우니까 1년까지, 그래서 대출 받고 나서 3개월부터 1년 이내의 사람들만 대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갱신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이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에 환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5%대 대출 받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자격되신다면요, 3%대로 갈아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중도상환 수수료 등은 복합적으로 계산하고
접근하셔야 돼요. 자, 부동산 시장에서 처음 있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잡은 물고기의 대반란. 만약에 주변에 생각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